안녕하세요. 저는 화려한 돌싱으로 돌아온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용기? 아니면 전부 다 유니폼을 입고 있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슈퍼히어로들은 다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정의를 위해 나서는 영웅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일반인처럼 생활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힘을 꼭 필요할 때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돈이면 다라는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슈퍼히어로들이 나타나서 한 방 먹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이 많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악당, 빌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당이 될 것이냐 영웅이 될 것이냐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저 또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처음부터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내 재능을 이용해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인지.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전 교실보다 운동장이나 훈련실에 있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공부할 때 저는 글러브를 끼고 원투 원투 스파링 연습을 했고 시험을 치고 나면 늘 꼴찌는 제 차지였습니다. 어릴 때 소나기 힘이 좋고 날렵한 제 모습을 본 감독님은 저를 복싱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강미야, 이것 봐라. 너 지난번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거 대분짝만하게 났다. 역시 우리 강미. 이제 전국 접수하고 세계도 아주 다 싹 쓸어버리자. 당연하죠, 감독님. 저 진짜 자신 있어요. 그런데 감독님, 이번 결승에서 상금은 얼마인가요? 지난번보다 5배는 될 거다. 아무래도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놈들이 다 모이다 보니 액수가 커. 꼭 우승해서 아빠 안구이식 해드릴 거예요. 한 번도 제 경기 보신 적이 없고 듣기만 하셨는데 이번 대회 우승하고 세계대회는 꼭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강미, 마음도 아주 챔피언급이구나. 하지만 강미야, 우승도 중요하지만 네 몸이 더 중요해. 이번에 만약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다음에 도전하면 돼. 괜히 무리해서 이번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 오히려 네가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꼭 명심해라. 알겠지? 네, 꼭 명심할게요. 사실 저는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절 정말 어렵게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늘 절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든든한 지원군이셨죠. 그래서 전 부모님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늘 다짐했고 언젠가 아버지가 눈을 뜨시고 어머니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실 때가 꼭 온다고 전 믿었습니다. 아빠! 엄마! 강미 왔어? 밥은? 체육관에서 먹고 왔어요. 엄마는요? 네 운동복 빨고 그거 다린다고 방에 있다. 이거 어디 보자. 에휴, 손목이 저번보다 더 말랐네. 운동선수는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아빠, 저 최강미예요. 제 소나기 힘을 당할 자가 없다고요. 아빠, 오랜만에 우리 스파링 한번 할까요? 그럴까? 우리 강미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한번 보자. 비록 보이진 않으시지만 아빠는 저와 마당에서 스파링 연습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고 엄마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며 항상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운동복을 꼭 다리시면서 제가 경기에서 다치지 말라고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엄마, 운동복 다림질 안 해도 돼, 응? 네 운동복 다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지 않니? 그렇지, 여보? 하루 입고 빠는데 매일 이렇게 다리는 거 힘들잖아. 우리가 너 이렇게 좋은 선수 될 때까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 엄마 아빠 마음이 편해.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키워봐. 엄마 아빠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거다. 네, 전 너무나도 두 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 마음을 들으려 애쓰셨고 아빠는 늘 제가 힘들진 않은지 보고 계신 게 느껴졌거든요. 자, 내일이 결승이다. 강미, 정우, 자신 있지? 네. 네. 이번에 우리가 남녀 결승전 싹 쓸어버리자. 경기 전에 늘 당부하는 거지만 절대 다치지 마라. 알겠냐? 네. 솔직히 저는 이번 결승전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체급, 실력, 그리고 스킬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선수였죠. 그래서 이번 결승전은 어느 때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승날. 저는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고 경기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발길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전 너무 긴장한 탓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고 경기 전 긴장감을 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강미, 오늘 상대 선수가 만만치 않다. 일단 체격적으로 너보다 위야. 하지만 저 큰 키에 휩쓸리지 말고 연습한 대로 상대 허를 찔러야 해. 어쩌면 오늘 경기 쉽게 풀릴 수도 있어. 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상대 선수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밀렸지만 경기 중반이 되자 전 다시 페이스를 찾았고 상대 선수를 공격했죠.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제가 펀치를 날릴 때마다 상대 선수의 눈이 좀 무섭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대 선수가 제 팔을 잡고 그대로 꺾어버렸습니다. 전 제 귀에도 들릴 정도로 뼈가 부러지는 걸 들었고 상대 선수는 경기 우승보단 절 무너뜨리기 위해 링 위에 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경기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전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전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7시간의 수술을 끝내고 전 회복실로 갔고 한참 뒤 눈을 떴습니다. 강미야, 아빠 보이니? 네, 근데 팔이 너무 아파요. 수술해서 그래. 감독님, 도대체 링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상대 선수가 제 팔을 꺾은 것 같던데. 그래, 그랬어. 감독님, 그거 반칙이잖아요. 심판한테 항의해서 경기 다시 진행해야죠. 강미야. 감독님,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복싱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대 선수는 제 팔을 완전히 360도로 꺾고 깁스 신세를 지게 했고 이 경기는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상대 선수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제기했고 복싱 선수로서 자격 박탈을 당했고 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앞으로 선수 생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른쪽 팔로 무거운 걸 들거나 무리를 하면 영영 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재활 운동 꾸준히 하셔서
오른쪽 팔의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평생 말이죠. 선생님, 재활치료 꾸준히 하면 저 다시 복싱할 수 있잖아요. 네? 현재로선 희박합니다. 왜요? 왜?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저 재활치료 열심히 받을 테니까 제발 복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을 만큼 저는 큰 절망감에 빠졌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감독님은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상대 선수를 고소했고 결국 피해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경기에서 이기면 받을 상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액수였죠. 강미야,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피해 보상금은 아버지께 전달해 드렸다. 아마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큰 보탬이 될 거야. 감독님, 그 돈 돌려주고 그 나쁜 년 팔 떼서 저한테 달라고 해주세요. 전 그 돈 필요 없어요. 강미야. 정정당당해야 하는데 왜 그냥 차라리 나한테 져달라고 이야기하지.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할 줄 아는 거 복싱밖에 없는데 앞으로 저 어떡해요? 강미야, 내가 미안하다. 이번 경기에 출전만 안 했어도. 출전을 하든 안 하든 전 이런 재수없는 일을 또 겪을 거예요. 강미야. 감독님은 비록 제가 오른팔은 못 쓰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하셨습니다. 강미야, 너 같은 실력이면 지도자로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해보자, 응? 감독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무슨 일이든. 전 그렇게 성인이 된 후 체육관에서 후배들을 양성하며 코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성격이 워낙 긍정적인 편이어서 생각보다 빨리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이 훈련을 하는 걸 보면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복싱 교실이 인기라는구나. 우리도 일반인 대상으로 복싱 교실을 열어보는 건 어떻겠니? 돈 되는 일이면 뭐든 좋죠. 일반인들이라면 좀 재미있게 복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네요. 제가 해볼게요. 그래, 강민호 요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보기가 좋구나. 자꾸 축 처져선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죠. 그래, 강미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복싱 교실을 열게 됐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을 찾아줬습니다. 다이어트, 호신술, 그리고 다시 복싱 선수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저마다의 이유로 복싱 교실을 찾았죠. 그런데 한 남자가 계속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삐쩍 마른 몸매에 펀치를 날리는 걸 보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하려는 의지는 대단해 보였지만 참 안타까운 회원이었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딱 어깨에 힘주고 가볍게 원, 투 해보세요. 이렇게요? 원, 투. 네, 그렇게요. 복싱은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과 호흡을 먼저 익히세요. 누굴 KO시키겠다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본인에게 집중하세요. 코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요? 전 순간 예전 제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예쁘고 복싱도 잘하시고 요즘 말로 걸크러쉬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네? 사실 저는 그때 사건을 떠올리기 싫어 대외적으로 이름도 바꾸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매일 까까머리에 선머슴처럼 다녔는데 그날 이후
제 모든 걸 바꾸고 싶어 여성스럽게 스타일도 바꾸게 되었던 거죠. 자기 스타일이라며 그 남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체육관을 찾아왔고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저만 쳐다보며 허공에 연약한 팔만 휘둘렀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죠. 지금 계속 저만 쳐다보고 헛짓하고 있잖아요. 헛짓이라니요. 전 제 인생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당신한테 빠졌다고요. 정말. 우와!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방법도 참 다양했습니다. 회원들 앞에서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질 않나 한 번씩 저를 불러서 도시락을 싸서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남자 정체가 뭐길래 이러는지 저는 이 남자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남자는 우리 체육관 바로 옆 분식점을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자가 함께 서로 같이 일을 하며 지내는 모습이 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땐 어머니에게 그렇게 효자 노릇을 잘하던 사람이라 심성도 착해 보였죠. 그리고 저한테 구애를 하기 위해 연습이 끝나면 자기 집 분식점으로 불러 저에게 메뉴판에 나와 있는 음식들을 모두 차려줬습니다. 분식점에서만큼은 자기가 만수르가 된 마냥 모든 말만 하면 다 해주겠다고 저에게 말했으니까요. 코치님, 아니 주연씨, 제가 어때 보여요?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주연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요? 네? 전 단 한 번도 남자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전 오로지 운동 그리고 부모님 생각만 했지 다른 것엔 관심도 두질 않았죠. 그런데 이 남자 정말 절 여자로 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승과 제자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주연아, 나 너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호준 씨, 난 선생이고 자긴 제자야.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뭔 상관이야. 드라마 속 여주인공 흉내내지 말고 그냥 나한테 시집 와라. 앞으로 나 체육관 어떻게 다니라고. 코치님이 내 와이프가 됐다! 하고 내가 소리 한번 질러주면 그런 걱정 없어질 거야. 나 남자라고. 전 솔직한 그의 모습에 반했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께 너무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상처가 많은 아이라.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따님,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그리고 우린 결혼을 했고 전 코치 생활을 계속 이어갔고 남편은 분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마음 좋은 시어머니가 계셔서 전 늘 든든했죠.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을꼬. 우리 호준이 많이 부족한데 주연이가 많이 채워주려무나. 난 그것밖에 바랄 게 없어. 호준 씨가 부족한 게 있나요? 저한테 과분한 남자예요. 완전히 콩깍지가 씌었네, 씌었어. 아니, 언니. 우리 오빠 뭐 볼 거 있다고 결혼한 거예요? 코딱지만한 분식점 사장인데. 호준 씨 자체가 좋잖아요.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한가요? 아이고, 예. 더는 못 듣고 앉아있겠네. 엄마, 나 돈 좀 줘. 어딜 가게 또. 아이씨. 그냥 줘. 쓸 데가 있어서 그래.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기만 하고. 너도 직장 구해서 제발 자리 좀 잡아. 엄마가 이렇게 좀 빌자, 응? 시끄럽고 빨리 돈이나 내놔. 이런 싸가지들은 내가 답인데
아유, 진짜 시누이만 아니면 강펀치를 날리고 싶을 정도로 밉상 중 밉상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남편과 살아보니 서로의 성격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씩 변덕이 심해 저를 곤란하게 만든 적이 많았습니다. 또? 요즘은 또 필라테스가 대세래. 아니, 지금 운동을 몇 번째 바꾸는 거야. 당신 복싱 좋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그 다음엔 헬스, 축구, 테니스, 이젠 필라테스? 하나에 집중해, 제발. 아니야. 이번엔 진짜 정착할 거야. 필라테스에. 오, 나온다. 우와, 저 걸그룹 애들 진짜 예쁘지 않아? 당신 취향 아니잖아. 난 요즘 저렇게 여리여리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저런 애들이 좋더라. 언제는 걸크러쉬가 이상형이라며.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지.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 약간 말에 뼈가 있는 듯 했는데 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남편은 필라테스를 배우러 다닌다며 분식점도 오전에 장만 봐놓고 시어머니께 장사를 아예 떠넘기고 하루 종일 쏘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호준 씨 오늘도 안 나왔어요? 어딜 갔는지 전화도 안 받는구나. 오늘 김밥 주문이 500개나 들어왔는데. 아가씨는요? 걔한테는 아예 기대도 안 해.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그럼 오늘 주문은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다. 전 이 많은 일을 시어머니 혼자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체육관 후배들을 불러 각자 위치에서 김밥을 말게 했습니다. 500개다. 김밥 하나씩 말아서 나한테 검사받고 수량 채우도록. 알겠나? 네. 후배들은 소나기에 힘이 좋아 그런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일 없이 아주 잘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찌 운동하는 사람들이 김밥도 이렇게 잘 마는지. 고마워요, 다들. 어머니, 이제 힘든 일 있으시면 바로 체육관으로 오셔서 저 찾으세요.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에휴,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미안한 게 어딨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전 정말 시댁 식구 모두를 가족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깨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분식점 안 나가? 그저께 어머님 혼자서 김밥 500개 주문 받은 거 알아? 대박, 500개? 매출 완전 땡겼겠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왜 요즘 일을 안 하냐고. 나도 여기저기 볼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볼일? 따로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 좀 알아보러 다니려고. 아니, 분식점 잘 되고 있는데 왜 또 변덕이야? 변덕이라니, 난 다 잘해보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구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당신이 아가씨한테 이야기해서 내일부터 분식점 나가라고 해. 어머님 혼자서 너무 힘드셔. 그래야겠어. 그 기집애 일도 안 하고 밥만 축내고 있으니 내가 오빠로서 한 소리 해야겠어. 걱정 마. 내일부터 그 기집애 출근시킬 테니까. 시누이가 좀 도라이라도 오빠 말은 듣겠지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시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씨, 누구야? 언니야? 엄마야? 누가 나보고 이딴 일 하라고 시킨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아침에 오빠가 전화와서 나보고 분식점 나와서 일하라고 하잖아. 내가 왜 이딴 데서 일을 해야 하는데, 왜? 분명 언니가 시킨 걸 거야, 나 골탕 먹이려고. 네 언니 아니야. 내가 말했어. 너 좀 제발 철 좀 들라고. 그리고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놀면 뭐하니? 엄마 도와서 일이라도 하면 좀 좋아? 내가 왜? 내가 말했지. 분식점에 나 부르지 말라고. 쪽팔린다고.
오늘 진짜 열받네. 여기 완전 다 부셔버릴 거야. 아유, 얘가 왜 이래. 미쳤어? 신우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온갖 집기를 다 던지고 그릇도 모조리 깨부셨습니다. 신우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가 뭔데 분식점에 와서 깽판을 치는 건지. 전 혹시나 해서 출근 전 어머님 분식점에 들렀고 예상대로 신우이는 어머님에게 욕을 하며 분식점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잘 왔네. 언니가 오빠 조종해서 나 분식점 나오게 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한 짓은 아니거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 네 올케 언니야. 예의 지켜. 지랄하네. 넌 항상 니만 옳다고 생각하지? 하나도 잘난 거 없는 주제. 야, 나 다 알아. 너 예전에 복싱 선수 최강리 맞지? 링에서 팔 아작나서 선수 생활 못한 불운의 선수. 어디서 저런 재수 없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려놔, 어? 신우이는 저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전 신우이의 태도와 제 과거에 대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최강미다. 내가 최강미라는 거 알면 내 실력도 알겠네? 왜? 한 대 치려고? 한 대뿐이겠어? 넌 아주 나한테 오늘 제대로 딱 걸렸어. 예전부터 생각했지. 너 같은 년은 매가 답이라고. 오늘 내가 정답을 제대로 가르쳐 줄게. 자, 간다! 전 왼손으로 신우이 얼굴에 대해 강펀치를 날렸고 신우이는 김밥 재료가 있는 음식통에 쓰러져 머리가 김밥 재료 때문에 산발 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빨이잖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리 와. 너 아직 말할 줄 아는 거 보니 정신 덜 차렸구나. 한 대 더 맞자. 이리 와 얼른. 너 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도란... 신우이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도망을 쳤습니다. 전 만신창이가 된 분식점을 보고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아가씨랑 저 때문에. 아니야,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런데 너 정말 복싱 선수였니? 그냥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 네, 그때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활을 완전히 접었어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누. 그래서 이제 이 주먹 어머님 지키는 데 쓰려고요. 고맙다, 고마워. 이제 호준이 저 녀석만 마음 잡으면 되는데. 제가 아르바이트생 구해드릴 테니까 당분간만 좀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저도 수업 끝나면 바로 내려올게요. 에휴, 네가 친자식들보다 더 효녀다, 효녀야. 전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두고 두 자식들이 왜 저렇게 망나니가 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신우이 꼴을 보니 남편도 지금 어디서 딴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선수 생활 시절 모든 면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났지만 특히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링 위에 서면 상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해서 들어올 수를 미리 파악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줬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실생활에서 잘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스? 네. 선수들이 많이 다치나 봐.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그리고 저 비타민 음료도 주세요. 그런데 최코치. 네. 내가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때는 하셔야죠. 뭔데요? 최코치 신랑.
저 건너편 새로 생긴 카페 알지? 네. 그 여자 마칠 때 둘이 한참 앉아서 차 마시고 놀다가 자기 신랑이 매일 셔터문 내려주고 있더라니까? 약사님, 그거 확실해요? 내가 하루 이틀 봤으면 말을 안 해. 지금 내가 본 것만 해도 한 달이 넘었어. 이 개자식이 돌았나.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일단 침착해야 한다고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일단 제 눈으로 직접 현장을 목격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카페 마치는 시간에 맞춰 남편이 오는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제집 드나들듯 카페에 들어갔고 자기 엄마 분식점 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 카페 카운터를 맡아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전 당장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이게 말하던 비즈니스냐? 하고 그대로 한 방 먹이려 했지만 제 주먹은 울기만 할 뿐 참아야만 했습니다. 완벽한 한 방을 위해서 말이죠. 마감 시간이 되자 둘이서 커피를 마시더니 팔짱을 꼭 끼고 서로 볼에 뽀뽀를 하질 않나. 정말 가관도 저런 가관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남편이 말한 대로 여리여리하고 여성여성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 그 카페 여자 돌싱이래. 복덕방 주인이 그러던데 다른 동네에서도 바람나서 남편한테 걸려가지고 개망신 당했나 봐. 그리고 이 동네 와서 또 그렇게 꼬리를 치고 다닌다네. 제 표적은 정해졌습니다. 저 카페 여자랑 남편, 그 현장을 목격한 순간 이미 남편은 제 마음에서 떠났고 이제 저들을 처단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라이 신우. 도라이 신우는 두 사람과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완전히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 저게 또 무슨 미친 짓거리인가 싶어 끝까지 저 둘을 미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신우이를 내려다주고는 둘이 한참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차에 몸을 숨기고는 차창을 내려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봐봐. 그년이 이런 거야. 날 주먹으로 때렸어. 그년 내가 분식점에 일하러 나가니까 갑자기 날 막 협박하더라고. 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엄마 앞에서 완전히 천사짓 하다가 나랑 둘이 있으면 완전히 살벌하다니까. 진짜요? 아,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리고 그년 엄마 가게 지명이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주 요즘 자꾸 엄마 가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웃기지 않아? 나한테도 자꾸 가게 이야기를 하긴 했어. 오늘 보니까 그 카페 언니 사람 좋더라. 내가 잘 커버해줄 테니까 둘이 잘해봐. 그리고 그년이랑은 끝내버려. 재수없는 년이야. 생각해볼게. 근데 아직 집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상황 봐서 이야기할게. 그래, 그 깡패 같은 년이랑 오빠랑은 절대 안 어울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친 유전자도 있을까요? 완전 둘 다 쌍으로 돌아서 하는 꼴을 보니 정말 이건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불륜행각이 벌어진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 여자를 패대기 치고 싶었지만 일단 다음 일을 도모하기 위해 참기로 했죠. 전 이제껏 살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연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펀치가 날아와 저를 다치게 했으니까요. 아니, 최 코치가 웬일이야? 나한테 술을 다 사달라고 하고. 제가 술 친구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맨날 운동만 해서 친구라고는 감독님 뿐인데요. 우리 강미 정말 열심히 했지. 그때 다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전설이 됐을 건데. 전설...
글쎄요. 전 지금 상대방의 수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걸요. 왜? 무슨 일 있어? 선수 시절엔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운동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고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알게 됐어요. 참, 허무하네요. 뭔 일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강민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네 판단이지만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네가 내린 판단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는 거야.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니까.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전 옳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전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이 어지러운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여자를 만나는 일이었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 참, 먹고 갈게요. 네, 잠시만요. 목소리부터 시작해 하는 몸짓까지 완전히 끼가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웃음을 파는 건지 커피를 파는 건지 정말 남자 꼬시기에는 아주 타고난 여자 같았습니다. 전 커피를 마시며 그 여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남의 남자를 만나면서 태연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작전을 시행했죠. 저는 저쪽에 복싱클럽에 다녀요. 요즘 복싱클럽이 굉장히 재밌다고 해서 저도 다니거든요. 그래요? 그럼 거기 코치도 알겠네요? 당연하죠. 가르쳐주시는 분인데. 그 여자 어때요? 막 무섭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좋은 분 같던데. 왜요? 아니, 그런 소문이 좀 있어서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다는 등 시어머니 가게를 빼앗아 한몫 챙긴다는 등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님, 몸매가 너무 좋으시다. 복싱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제가 남편을 패고 시어머니를 등쳐먹는 며느리라고요? 우와, 어디서 이런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들었는지 진짜 캐묻고 싶었지만 한 번 더 참을 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네, 복싱이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더라고요. 전 음식 조절은 따로 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했더니 복근이 이렇게 생겼네요. 어머, 너무 멋있다. 한번 체험 운동 해보세요. 코치님 없을 때 다른 분한테 받으리라고 할게요. 정말요? 그럼요. 여기 제 전화번호예요. 이번 주가 좋을 것 같으니까 시간 될 때 전화 주세요. 그럼 커피 잘 마셨어요? 미끼는 던졌고 이제 걸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역시 멍청한 물고기라 그런지 연락은 생각보다 빨리 왔고 전 그 여자를 체육관으로 불렀습니다. 어머, 정말 아무도 없네요. 오늘 누가 저 가르쳐 주시나요? 제가 가르쳐 드려야죠. 네? 여기 그냥 배우러 다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아, 일단 옷 갈아입으세요. 전 일단 이 여자가 제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전 복싱을 가르치면서 하나둘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원, 투, 원, 투 한번 해보세요. 원, 투, 원, 투. 와, 조금 했는데도 이렇게 땀이 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카페에 어떤 남자분이랑 있던데. 혹시 남자친구예요? 네. 만난 지 석 달 다 돼가요. 어머, 그래요? 부럽다. 솔직히 남자는 능력이잖아요. 자기 사업체도 있고 집도 있고
무엇보다 절 공주처럼 떠받들어주니까 좋죠. 아니, 어디서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나셨어요? 그 남자가 카페로 찾아왔고 서로 필이 통한 거죠. 아, 필. 내 필이요. 그런데 이거 비밀인데 그 남자 유부남이에요. 근데 곧 이혼한다고 해서 지금 만나는 중이에요. 그거 아시죠? 매 많은 남편. 와이프가 복싱 선수 출신이라 완전 개망난이래요. 개망난이요? 네.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 털끝 하나 건든 적도 없는데 저얼더러 개망난이라니. 이제껏 결혼 생활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제 분노 게이지는 점점 더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링 위로 올라오세요. 네, 뭐부터 배우면 되나요? 뭐부터 할까요? 다이어트? 아니지. 순서가 그게 아니지. 네? 한 대 맞고 시작해야지. 자, 간다! 그 여자는 영문도 모르고 저한테 강펀치로 한 대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일어서서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죠.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인데? 남의 남자 꼬리 쳐서 홀리는 게 잘하는 짓이냐? 뭐라고? 자, 이번엔 연타로 날려줄게. 자, 일로 와. 저는 불륜녀를 코너로 몬 뒤에 원투 연타로 두 볼때기를 정신없이 때렸고 결국 불륜녀는 쌍코피가 난 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우리 오빠한테 다 이럴 거야? 이미 오빠는 너 같은 여자랑은 1초도 살기 싫다고 했어. 여보세요? 오빠 지금 여기 복싱클럽인데 당신 와이프가 날 완전히 개패듯이 뺐어. 빨리 와 어서. 예상했던 대로 정말 인간 이하들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어쩜 혈육애정은 강한지 신우이랑 남편이 같이 나타난 겁니다. 마치 카페 여자를 저한테서 구해내려는 정의의 사도처럼. 뭐하는 짓이야? 왜 사람을 때리긴. 말로 하면 되잖아. 오빠, 내 말 맞지? 나도 전현한테 이렇게 맞았다니까? 말로는 안 되는 여자야. 말이 통했으면 벌써 했지. 이 여자 때린 건 에피타이저야. 본 메뉴는 너랑 네 동생이지. 이게 보자보자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나. 야, 너 내가 여자라고 봐줬더니 완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너 이리 와.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건 폭행 이런 거 아니다. 알지? 야, 너나 그런 말 하지 마. 양아치야. 너 예전에 어떻게 하면 복싱을 잘할 수 있냐고 나한테 물었지? 하나야. 상대를 파악하는 거. 난 너란 인간이 머리 굴리는 게 다 보여. 자, 그러니까 내가 널 어딜 공격할지 봐봐. 자, 간다, 이 개자식아! 전 정말 선수생활 당시처럼 온몸을 집중해 상대를 한 방에 제압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아가리를 날려버렸습니다. 5, 4, 3, 2, 1. 전 도망가려는 남편을 억지로 잡아 끌어왔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KO야, 어? 이 개자식아! 전 정말 주먹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남편의 양싸다구를 정신없이 패줬습니다. 남편은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저한테 맞아서 양볼이 퉁퉁 부어버렸죠.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야, 이 호로 자식아. 네 어머니는 혼자서 분식집 하신다고 허리가 휘어지시는데 너는 그 시간에 딴 여자 만나서 셔터문을 내려줘?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자식 새끼 맞냐고! 살려줘, 제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경기는 바로 너랑 결혼한 거다. 네 변덕을 일찌감치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풀어져 있었어.
하지만 최강미 절대 지는 경기는 안 해. 너 내가 위자료 아주 제대로 받아낼 거고 너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라. 내가 너희 엄마를 아무리 좋아해도 네가 너희 엄마 자식이라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야겠다. 잘 가라 개자식아. 전 마지막으로 바람난 남편에게 강펀치를 날렸고 한 방에 KO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 경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주랭랑치는 신우이의 머리를 잡아당겨서 다시 링 위로 오르게 했죠. 언니 제발. 너 아주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더라. 뭐? 내가 분식점을 빼앗는다고? 야, 그거 줘도 안 해. 그리고 분식점이 쪽팔린다고 그랬지. 네가 이제껏 처먹고 쏘다니는 돈 다 너네 엄마가 분식점에서 벌어서 대준 거 몰라? 그러면 그 돈도 안 받았어야지, 이 돌대가리야. 언니,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때리지만 마세요. 지금 여기서 네가 제일 나빠. 그러니까 언니가 유종의미로 한 방 제대로 먹여줄게. 앞으로 정신 차려. 저는 신우이에게 그대로 어퍼컷을 날렸고 신우이는 공중으로 붕 뜬 뒤에 링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남편과 불륜녀는 울며 불며 체육관을 나갔고 저는 신우이에게 물 한 바가지를 부어버리고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야, 너 남자 맞아? 어떻게 한 대를 못 때려, 한 대를. 내가 누구 때문에 맞은 건데. 내가 와이프 여기 코치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 알고도 여기 온 바보가 누군데? 내가 말을 말자 말어.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분식점도 엄마 거고 동생이라고는 완전 상또라이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준 커피가 아깝다. 아까워. 지가 먼저 꼬리쳐놓고 지금 뭐라는 거야? 왜? 때리라고? 때려봐. 여자한테 이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야, 너 뭐라 그랬어? 그 바퀴벌레 커플은 길에서 둘이 머리를 쥐어잡고 개싸움을 벌였고 그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동네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결국 카페 여자는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그 카페에 들락날락거리던 남자들의 와이프들이 찾아와 카페 여자를 완전히 개망신 주었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완전히 밟아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분식집은 동네 아줌마들의 집단 단결로 불륜남의 집에서 만든 김밥은 못 먹는다며 항의 끝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과 불륜녀에게 소송을 했고 두 사람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현재는 제 이름을 건 체육관을 운영하며 화려한 돌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둘 테니까요. 저도 앞으로 좋은 일에 앞장서서 주먹을 쓰려 합니다. 영웅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겐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꼭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당신의 삶은 더 가치 있어질 겁니다.